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리플이 XRP를 시장에 풀면 풀수록 이제는 그게 가격이 나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10억 개가 풀렸죠. 원화로 치면 1조 7천억 원어치입니다. 근데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4% 올랐습니다.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번 오래된 상식을 정면으로 흔드는 숫자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숫자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계산이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경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에스크로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에스크로는 잠금되는 금고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발행량이 1천억 개였죠. 리플은 2017년에 자기가 가진 550억 개를 이 금고에 스스로 넣고 잠궜었고 리플이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낼까봐 불안해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에는 매달 1일에 딱 10억 개씩만 자동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리플은 그중에 대부분을 다시 넣어가지고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 채널에서 자주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론은 그 금고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활동하는 빌 모건이라는 변호사가 있죠. 리플 관련된 소송과 데이터를 몇 년째 추적해온 사람인데요. 리플의 우호적인 인사라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이번에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거는 의견이 아니라 장부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공개 장부거든요. 그 장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금고에 남은 XRP는 전체의 32%가 안 됩니다. 개수로는 324억 개, 지금 시세로는 56조 원 규모입니다.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중은 36%에 가까웠었는데요. 1년 사이에 3%포인트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코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달마다 10억 개가 풀리게 되면 리플은 보통 7억 개 안팎을 다시 잠깁니다. 그러니까 평균 3억 개 정도, 돈으로 치면은 약 5,200억 규모가 매달 금고밖에 남게 되는데요. 이 물량들은 거래소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과의 제휴, 시장이 원활하게 돌도록 유동성을 대주는 일, 그리고 생태계를 키우는 데 쓰입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기관형 사업들을 넓혀가는 자금줄이기도 하겠고요. 참고로 리플 대표 측에서는 코인 보유분을 빼고도 올해 회사 매출이 연 1조 5천억 정도 규모에 도달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사가 코인을 내다 팔아먹고 사는 이런 구조들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유지가 되면 내년 7월달 금고 비중이 29%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이번 모건의 계산입니다. 여기까지는 공개 장부 그리고 여기서 집계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방금 32.5%라고 말씀드렸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리플이 40%를 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까요? 정말 재밌게도 둘 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세고 있는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32.5%는 금고에 잠긴 것만 센 숫자입니다. 40%는 금고에다가 현재 리플 회사가 지갑에 따로 들고 있는 물량까지도 전부 합쳐서 센 숫자입니다. 이 집 재산을 말을 할 때 한쪽은 집값만 말한 거고요. 다른 쪽은 집에다가 차까지 얹어가지고 말하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그럼 회사 지갑에 얼마나 있느냐?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45억 개라는 외부 집계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추정치를 그대로 얹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리플이 실제로 쥔 몫은 전체의 37% 안팎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은 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버린 숫자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숫자가 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지난달에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해외 매체 측에서 금고 잔고를 약 380억 개라고 보도했었고 같은 달에 블록체인 장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사이트에는 329억 개로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나온 두 숫자가 50억 개 넘게 차이가 난 거고 장부는 매달 바뀌는데 기사랑 주장은 옛날 숫자를 계속 복사해서 쓰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 모건 측에서 답답해한 지점도 정확히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금고가 줄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묘한 대목인데요. 이 금고가 원래 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리플이 물량을 팔까봐 그게 무서워서 잠궜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것도 리플을 비판한 쪽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친 리플 변호사 입에서요. 모건 측에서 지난달 리플이 매달 더 많이 풀고 다시 잠그는 양은 줄여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야지 XRP가 더 빨리 완전한 유통 상태에 도달한다는 논리인데 이 9년 전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리플이 매도한 게 공포였었는데 이제는 리플 편이 더 빨리 풀으려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의 방향성이 180도 뒤집힌 거죠. 그리고 그 뒤집힘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시장이 직접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 달인데요. 1조 7천억이 풀렸는데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이번 이야기에는 한 단계 더 소름 돋는 계산이 붙습니다. 리플의 기술을 초창기부터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슈워츠, 전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달에 금고의 끝이 언제냐는 질문에 직접 답을 했어요. 지금처럼 매달 2억 개, 3억 개 정도밖에 안 남는 패턴들이 이어진다면은
금고는 앞으로 9년에서 10년 뒤에 완전히 텅텅 비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다가오는 2035년, 2036년 무렵입니다. 물론 슈워츠 본인 측에서도 리플이 쓰는 수량, 그리고 다시 잠그는 수량이 바뀌게 되면 그 시점은 달라진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었지만요. 2035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확정은 아니고 지금 속도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늘려본 계산이라는 점,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근데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슈워츠는 이걸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새로 나오는 물량들이 아주 천천히 줄어들면서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XRP의 금고는 언젠가 확실히 문을 닫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XRP도 공급 일정이 끝나가는 자산이다, 이런 이름표가 처음으로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난 1년을 다시 보면은 그 그림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동안 소송은 끝났고 현물 ETF는 상장되면서 몇 주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고요. 은행 인가는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리플의 금고는 조용히 매 달마다 기계처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격과 구조가 정반대로 움직인 1년이었던 셈인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600원 라인에서 바닥으로 굳어지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이번에 방금 보신 것처럼 10억 개 해제라는 가장 큰 공급 이벤트에 지금 시장이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았었고, 그리고 차트에서도 신호가 겹치고 있죠. 추세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슈퍼트렌드라는 보조지표가 6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서 매수 신호를 내섰는데, 직전에 같은 신호가 나왔을 때는 14% 상승이 뒤따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가까이 23번 연속으로 가격을 막아서던 1600원대 부근의 벽을 마침내 돌파하면서 올라선 상황이죠. 그리고 그 벽이 이제 아래에서 받쳐주는 자리로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유지해준다면 다음으로 부딪히는 벽은 1800원대 부근까지는 돌파 여력이 있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 삼을 자리는 1600원대 초반 라인이에요. 과거에 8억 개가 넘는 XRP가 이 가격대에서 손바뀜 됐었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본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던 동안에는 1830원 라인을 두드리는 흐름들이 유효하겠고, 반대로 이쪽 라인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다음에 큰 받침대는 1200원대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디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기준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플 금고에 잠긴 XRP는 1년 만에 36% 부근에서 32% 밑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속도면 내년 7월달 29%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리플이 40%를 쥐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라기보다는 회사 지갑까지 합친 이 낡은 숫자였었고, 정직하게 전보다 세어본다라고 할지라도 리플 몫은 줄어드는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10억 개가 풀린 날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물량 공포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이 공급 쪽의 족쇄가 이렇게 풀려가는 사이 미국 상원에서 멈춰있던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코인의 법적 신분을 정해주는 법을 다시 살리려는 새로운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죠. 공급의 문이 닫혀가는 자산에 수요의 문까지 열리게 된다. 그때 XRP 가격표는 어떻게 다시 매겨질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어나가 볼 예정이고, 리플에 대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이 최고점에 대해서 맞추려는 생각들은 오히려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에는 기술적인 저항도 있겠지만요,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가격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런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이해하시고 분할 매도를 계획을 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시장 대응이 가능하겠죠.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과거의 심리적인 저항 구간에서의 분할 익절까지 안내드렸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지 함께 보는 습관이 훨씬 더 현실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죠.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